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시각특수효과, 그러니까 VFX 기업이죠. M83. 종목 코드 476080인데 이 회사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노량이라던가 스위트홈2 같은 작품들로 이미 기술력은 다들 아실 거고 상장 전에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VFX 기업이다. 뭐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점 때문에 기대를 많이 모았죠.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바로 예상 밖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을 좀 건졌습니다. 이게 과연 뭐랄까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의 시작일지 아니면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M83의 지분 체력부터 좀 짚어보죠. 2020년에 설립됐고 특히 물이나 크리처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난도 VFX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2023년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은 회사죠. 이런 회사가 2024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한 240억 원 정도 자금을 조달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안정적으로 가려는 건 아니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상장의 핵심 목표는 공격적인 확장이었습니다. 확보한 자금을 AI 연구개발 그리고 해외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에 투입하겠다. 이런 명확한 계획을 제시했고요. 실제로 상장 직후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빠르게. 네. 안정적인 흑자 기업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위한 첫걸음이 좀 삐끗했나요? 20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30억 원, 영업손실이었어요. 흑자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혹시 핵심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VSX 쪽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네. 핵심 사업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봐야 하고요. 보고서 분석을 보면 이 손실은 전략적 비용 집행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략적 비용이요? 네. 그러니까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써서 예를 들면 AI 기술 기업 디블라트라고 있는데 거기를 인수하고 또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먼저 발생한 거죠. 선제적으로요. 아하, 투자를 먼저 한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성장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봐도 총 자산이 한 663억 원인데 부채는 95억 원 수준이라서요. 아주 건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채 비율은 낮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투자가 앞으로 성장을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느냐. 이 점이겠죠. 그렇다면 그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 AI하고 중국 진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상장 나흘 만에 AI 연구개발 기업 디블라트를 인수했다고요? 와, 나흘 만에요. 네, 정말 빠른 결정이었죠. 이 디블라트 인수는 단순히 VFX 작업 효율 높인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AI 때문에 단순 VFX 작업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위협에 대한 방어. 네, 그렇죠. 둘째는 AI 기술을 제작 과정에 도입해서 효율성을 확 높이는 공격. 그리고 셋째는 이 기술 자체를 활용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디블라트가 가진 기술 중에 실시간 3D 가상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이요? VFX 회사가요? 네.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넘어서서 뷰티테크라든지 아니면 이코머스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MP3의 기술력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VFX 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좀 변모하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건 몰랐네요. 기술 외에 또 다른 큰 축이 바로 중국 시장 같아요. 최근에 중국 베이징시 통저우구 정부랑 MOU, 그러니까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3%나 급등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뉴스였죠. 이게 그냥 단순 협력 발표 그 이상이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지원 약속이 담긴 파트너십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 공간을 제공해주고 행정 지원해주고 심지어 프로젝트 창작 지원까지 명시돼 있거든요. 프로젝트 창작 지원까지요? 네,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는 거, 이게 그냥 일반 외국 기업으로 진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랑 직접 연결되면 다르겠죠. 네, 중국 시장의 리스크는 좀 줄이고 정책적인 수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먼저 차지한 셈이죠. 이미 진행 중인 너자2나 7499 같은 중국 대형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성공 가능성도 좀 더 높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중국 쪽은 확실히 뭔가 발판을 마련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M&A도 보니까 아까 디블루트 말고도 노르웨이 VFX 회사 김프빌인가요? 거기도 인수하고 철영소 봄내, 또 IP 개발사 SMPC까지 이렇게 인수하면서 종합 스튜디오의 틀을 갖춰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보면 기술, 디블라트, 해외 거점, 김프빌, 제작 인프라, 봄내, 그리고 콘텐츠 기획, SMPC까지 뭔가 전략적인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각각의 인수가 M83의 큰 그림 안에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앞으로 이 회사들을 잘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고 또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건 그렇겠네요. 통합이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현재 주가를 보니까 13,180원, 11월 4일 종가 기준 수준인데 보고서에서는 1분기 실적 쇼크란 초기 물량 부담 때문에 좀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아직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없어요. 네, 그 점도 주목할 만하죠. 일단 2026년 전망치를 보면 매출 9천억 원에 영업이익 18억 원 정도, 이익률 한 12%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9천억에 108억 꽤 높은데요? 네, 중국하고 유럽 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AI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죠. 하지만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장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이 또 적자를 기록한다면 M&A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비용 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적이 계속 안 좋으면 불안하죠. 그리고 인수한 회사들과의 통합 문제라던가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 또 여전히 남아있는 중국 관련 지정학적 변수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 리스크들은 여전히 있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회사 임원이 스톡 옵션을 행사했다는 공시가 있었어요. 내부자가 보기엔 긍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조금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단정하긴 어렵지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M83, 상장 후에 확보한 자금으로 AI 기술과 중국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 VFX 회사를 넘어서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 아주 빠르게 변신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1분기 적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투자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이고요. 특히 중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은 잘 풀린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M83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없다는 점. 보고서는 이걸 리스크이자 기회라고 말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만약에 첫 번째 기관 리포트가 나온다면 그게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과연 시장은 M83의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변화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가에 반영하게 될까요? 그 첫 반응이 M83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M83의 다음 행보, 한번 계속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